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요. 그 후보자님 그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는 이제 이미 공개가 돼 있고 청와대 사정비서관 시절에 2002년부터 2002년까지는 공개가 돼 있는데요. 93년도부터 이제 그 검사 재산 등록을 쭉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연도별로 이제 그 재산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건 가능하시겠죠? 제가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법적으로 제출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 1항에 따라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특수활동비 문제인데요. 이 차관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차관 재직 내내 말씀드렸는데 결국 제출 안 하시고 차관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김수남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출하겠다고 제 방에 와서 말씀하시고 또 이분도 지금 청주지검장인가로 발령이 나셨고요. 그 다음에 최재경 그 신임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며칠 전에 제 방에 오셔서 이 부분을 제출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법무부의 그 장관 차관, 실국장, 본부장급 이상, 검찰총장, 이 특수활동비 한도액 및 사용액 2003년도부터 2009년도분 이거 제가 이미 이거는 1년 전부터 지금 요구한 사항인데 차관 시절에도 제출을 안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거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기남 내정자의 중수부장 재직 시절의 특수활동비 이 사용 한도액 전체 규모가 4억 수천만 원이라고 구두보고만 하셨습니다. 근데 요거 서류로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최근 10년간 배우자 서향화님의 출입국 기록 요거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 재판 중인 박연차 사건의 대검 중수부가 제출한 구형 의견서, 그리고 BBK 특검 사건 관련 수사 검사 명단, 이거는 저희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용산 사건, 촛불 사건, MBC PD 수첩 사건, KBS 정현주 사장 사건, YTN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 명단, 이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명단, 이런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자료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금 제출 안 하신 자료들이 수건 있습니다. 수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청문회 중립팀장이 최재경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따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언급한 요 사건들은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제출 요구는 없으시죠? 네. 다른 것도 제가 기록을 네. 위해서 지금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네네. 네, 오늘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지 않으면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박영선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오후 보충질의까지 전까지 좀 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 자료 제출 상황은 지금 미제출 건이 93건인데 법무부가 55건, 대통령실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성실 작성해서 오늘 회의 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 질의와 답변을 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는 간사 합의에 따라서 7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청문회에서도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질의시간은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전에 이춘석 의원 질의에서 이 한강맨션 가등기 문제 답변에서 8천만 원을 꽂았는데 가등기는 지금 1억 4,9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자 변제를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자만 6,900만 원입니다.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매매와 가등기라는 게 이자를 못 받으면 그 당시에 시세로 되어 있는 6억 원 아파트를 그냥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12억 원입니다. 이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인천 구월동 주공 아파트인데요.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개 다 재건축 아파트고요. 한강맨션은 이기남 내정자의 동생분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 인천 구월동 주공 아파트는 배우자의 오빠, 그러니까 처남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지금 여기 보시면요. 93년도에 이 매매계약 가등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매매계약 가등기가 무려 10년간 되어 있습니다. 2002년까지 배우자 이름으로.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네, 그 주공 아파트가 처남 명의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 장모께서 처남이 재산을 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않고 어디에 처분해서 다시 쓸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처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을 해서 현재 그 처남이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공 아파트가 가등기할 당시에는 제3자인 이선우라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선우라는 사람이 소유주였고 매매약 가등기가 배우자 서양화 씨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오빠 서영성 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97년입니다. 그러면 매매약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이거 상식적인 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등기만 벌써 지금 나타난 게 아파트가 두 채입니다. 하나는 한강맨션이 현시가 12억 원이고요. 지금 이 인천의 이 주공 아파트 현시가가 4억 5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저는 전혀 지금 이번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았지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저희 장모께서 돈을 아까 좀 여리저리 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분한테 빌려줘가지고 그 대가로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빌려줬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면은요, 이거는 재산 등록상에 누락되신 거 아시죠? 공직자. 아니요, 제가 빌려준 게 아니고요. 장모께서 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가등기는 배우자 이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모께서 항상 저희 배우자의 그 이름을 써서 지금 가등기를 해서 계속 두 개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십니다. 근데 배우자의 이름을 써서 두 개가 다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어쨌든 장모께서 돈을 두 군데 다 빌려주고 배우자 이름으로 가등기 한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한 서류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은요. 지금 이 두 번째 이 인천 9월 주공동 재건축 아파트는 10년간 가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10년간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배우자 이름으로. 이것은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이게 본인이 명의신탁을 했다든가 이러면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인데 이것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형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서류를 보면 이거는 명의신탁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매와 가등기가 제3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리자가 중간에 처남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매매와 가등기라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러한 거래는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천안 명의 전 등기자한테 저희 장모께서 돈을 빌려주셨고 그것을 담보로 잡기 위해서 저희 처 이름으로 가등기를 했고 그 뒤로 그 사람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니까 그 집하고 돈을 일부 지급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가 변제를 안 합니까? 원래 그 등기되어 있던 그 소유자가 돈을 빌려갔는데 장모로부터 그럼 이선우 씨라는 분 예. 근데 그분이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돈을 빌려가서 변제를 못하니까 그 집을 그대로 넘겨주신 모양입니다. 이 아파트가 분양받을 당시와 지금의 시세 차익이 3배 이상 나는 아파트거든요. 전혀 그래서 저는 모르겠고. 한강 맨션만 해도 구입하실 때는 5억 몇천, 약 6억에 구입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12억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 지금 3배 이상 이렇게 뛰어있는 아파트를 돈을 꿔준 게 처음에 이 아파트 구입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더군다나 10년씩 가등기를 한 상황이면 이거는 공직자로서 어디엔가 이거는 서류상에 채무 관계가 있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등록을 해야죠. 등록이 현재 지금 미비되어 있는 것이죠. 10년간. 왜냐하면 2002년도에 청와대 사정비서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것은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재산 신고 현황을 보니까. 그 제가 제 재산도 아니고 명의만 지금. 아니, 명의만 빌려줬으면 그거는 더군다나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답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처가의 일이었는데 저는 지금 이번에 그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았지 그전에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답변을 해서 넘어가실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에 관한 정확한 소명 자료를 내기 전에는 이것은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아니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두 가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것이고요. 이게 10년간 가등기가 돼 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명의신탁을 했다 그러면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재산 등록 처음부터 하신 거를 보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까 제가 요구를 했더니 무시했다고, 무시했다는 답변을 안 하는데 법적으로 내시를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소명해 주세요. 네, 법적으로 내게 돼 있으면 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2시인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제출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법무부에서 가지고 온 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이 부분은 좀 공개적으로 밝혀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BBK, 박연차, 정현주, PD수첩 사건 수사팀 명단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개인적으로 수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가 무슨 비밀 수사됩니까? 이런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 담당 검사 이름을 갖다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밝히기 힘들다. 검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박영선 의원께서 요청하신 그 수사팀 명단은 박영선 의원 다음 질의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 제가 보기에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 등록 서류도 이 법상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출하기 힘들다고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질의한 아파트 가등기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 자료를 못 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법상에 이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도 촉구를 하고요. 네. 자, 이제부터 후보자에 대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되 오전 회의에서 후반에 질의하신 의원님은 8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이 오전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오전에 장모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서 가등기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님. 예. 네, 인정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그 답변대로라면은요, 가등기 명의 신탁인 경우에 이 신탁자가 장모가 되고 수탁자가 배우자가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 7조 제1항에 의해서 이 신탁자인 장모는 5년 이하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고요. 제2항 수탁자인 배우자인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법률 검토를 지금 해보질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오전 중에는 법을 어기지 않으셨다고 대답하셨거든요. 예. 저희가 검토해본 바로는요, 오전 중 답변 자료만 가지고도 지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또 배우자가 빌려준 돈이 담보 목적인 경우에도요, 이것이 똑같이 실명법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방조한 사람은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게 돼 있는데요. 이 세금, 그러니까 가등기를 하게 되면 세금 낸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등록세를 내셨거든요, 부인께서. 예. 세금이라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 부여가 됩니까? 소득이 있을 때 부여된 거죠. 그렇죠. 재산적 가치가 있을 때 부여하거나 소득이 있을 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직자 재산 등록은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에 등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등록세 세금을 내시고 그리고 재산 신고는 누락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이 실제로 저희 처 돈도 아니고 그래서 또 처한테 재산 등록할 때는 처한테 제가 묻습니다. 혹시 뭐 재산 변동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이 돈이 배우자의 돈이 아니고 장모가 지금 빌려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 장모가 빌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대로라면은 지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등록세 세금을 내셨기 때문에 이 세금 내신 부분에 대해서 재산 신고를 안 하셨어요. 세금 낸 것이 재산신고 대상은 아닐 거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세금을 낸다는 거는 그것이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거나 그런 경우에 세금 내지 그러면 아무 회사나 세금을 냅니까? 근데 실질적인 제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가등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등기를 배우자께서.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가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제 자산에 그 증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 고위공직자가 가등기 해놓고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도 조금 전에 그 법을 봤는데요. 네. 거기 이 법에 가등기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재산신고 그 요령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제가 재산신고 요령까지 나열은 안 되어 있지만 이게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채무관계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채무관계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채무 채권 관계에 관해서는 반드시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증가가 있었는지 감소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신고한 거로 저는 10년간 가등기 하셨습니다. 10년간 가등기 하셨는데요. 그 10년 동안 재산 신고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가등기 한 것이 채무관계라고 하셨거든요. 채무 채권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채무 채권 관계인 경우에는 재산 신고를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자가 이런 식으로 재산 신고를 엉터리로 했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재산 취득한 것이 없어서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실제로 재산 취득한 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 가등기를 왜 했냐고 질문을 드리면 그거는 채무 채권 관계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채무 채권 관계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답변하신 거 그 어느 쪽으로 해도 실정법을 위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박지원 의원님께서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다운계약서, 조세 포탈 위반, 세 번째, 지금 채권 채무관계라고 그래도 재산등록 허위사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고요. 만약에 이게 명의신탁 조금 전에 그 오전 중에 대답하신 것처럼 장모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서 가등기를 했다. 이래도 이게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 위반만 3가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그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1억 4,900만 원을 가등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자를 못 받을까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자만 지금 약 7천만 원, 그러니까 8천만 원 빌려주고 이자만 7천만 원을 받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인가. 또 하나는 이 한강 맨션 가등기를 하시고서 실제로 또 담보를 받을 때는 그 동생이 담보를 받을 때는 모친하고 공유하고 있는 과천동 집을 담보로 받으셨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강 맨션을 담보로 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실제 채권 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재산 등록을 좀 안 했던 거고요. 나중에 질문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여쭤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전에 돈을 8천만 원 빌려준다고 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예. 지금 답변이 완전히 비준법주의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보충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를 하고요. 이어서 주광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건도 오지가 않았습니다. 아침 그 10시에 요청한 자료가 단 한 건도 오지 않았고요. 재산 관련 그 자료 단 한 건도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사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주임검사 명단만 왔는데 나머지 검사들은 보조자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검사가 개인의 책임하에서 수사 책임을 지지 않고 주임검사의 모든 그 지시를 받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개인 사생활 침해입니까? 이 부분은 저녁 때 보충 시간 전까지 그것은 우리 장윤석 의원 질의가 끝난 뒤에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석 의원 질의하시고. 입장을 말씀드리고 들어가시죠. 근데 공개한 거는 다 내놓고 안 그런 건 낼 수 없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실무자들한테 여쭤봤는데 과거부터 제가 이제 재산 관련은 공개된 것은 다 제출을 해드렸고요. 공개된 이후 상황은 다만 공개되기 전 상황은 전에 검찰총장 청문회 때나 그 전 청문회 때나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른 서류들도 여태까지 한 번도 제출한 관례가 없기 때문에 그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요청을 안 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 자료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인데 이 요청한 것이 국회법의 근거를 가지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도요. 국정감사 때 저희가 이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여기 제가 아까 법률을 다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낸 전례가 없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 장관이나 그 담당 실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청문회를 저희가 여러 번 하는데 이번처럼 자료를 부실하게 안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러니까 자료를 안 내고 버티셔가지고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강맨션 아파트 같은 것은요. 만약에 떳떳하다면 현재도 동생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생이 지금 거기 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만약에 전세를 줬으면 그 전세 준 사람의 그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만 보면 이 아파트의 소유가 누군지 확실하게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내십니까? 하여튼 전에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안 냈던 자료들이라고 합니다.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면은 제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선 재산관계 서류가 전혀 안 왔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개 자료 중에서 요구하신 것은 다 제출돼 있습니다. 빨리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 공개된 건 다 제출돼 있습니다. 네. 전에 2005년도 전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이기남 후보자에 대한 재산 관련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로 임명된 그날부터 자신의 재산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준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우선 수석 전문위원한테 위원장님 유권 해석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국정감사나 국정감사에 준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아까 제가 저녁 식사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지 않는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박영선 의원의 주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하고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어요? 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박영선 의원께서 받아본 여러 사건의 수사팀이 주인 검사까지만 지금 제출이 돼 있어서 지금 보조 검사들 명단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후 박영선은 보충기기 전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생활 보호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나왔습니다. 혹은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바도 있고 또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수사팀 주임검사하고 이름이 밖으로 공개되는 주임검사하고 결재권자들 명단은 전부 다 박영선 의원님께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수사팀의 전체 규모, 구체적으로 참여 보조했던 검사의 실명, 인원, 업무 분담 이런 거는 우리 수사 절차나 또 혹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갖고 공개될 경우에 앞으로의 검찰 수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큰 사건을 수사할 때는 일반 수사, 또 수사기획, 과학수사, 또 홍보 이렇게 여러 업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누가 보조하고 누가 참여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국회에서 수차 이와 같은 검사 명단 제출 요구를 저희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받아왔는데 항상
주임 검사는 성실하게 이제 파악을 해서 제출하고, 다만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보조자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회에다가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보조 이게 검사가 다른 사건 관례입니다. 수사를 맡아서 이게 그 겹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못 낼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왜 그렇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다른 사건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못 낸다. 아니 다른 무슨 지금 답변이 예.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예. 보조자들이 이제 수시로 변동이 되고, 이 큰 사건 같으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획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계좌 추적이든, 안 그러면 이제 감식이든,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보조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극히 일부를 보조하는 사람들도 있어갖고, 그게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될 뿐더러, 그런 부분들 전부 내면 안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조금 했더라도 일단 거기에 관련된 그 보조 검사들은 전부 내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이걸 거기에 주임검사, 정말로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수사했던 주임검사하고 결재자들, 이제 수사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이끌어가고 자신의 책임 하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또 추궁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제출하고, 다만 이제 사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보조했던 사람들까지 제출하는 것은 이것까지 공개되면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돼서 앞으로의 검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고, 다음에 두 번째가 큰 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로 거기 관여했던 사람들이 잠시 이렇게 무슨 감정을 하는데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통역을 하는데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여해서 주임검사를 보조하고 주임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검사나 수사관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서보세요. 지금 아주 사소하게 보조를 했다든지, 또, 우리가 가려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희미한 그런 보조, 이런 부분은 제하시고, 우리 밝힐 수 없는 보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만 의미 있는 보조 검사는, 그거는 파악된다고 나는 봅니다. 의미 있는 보조 검사는, 제출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 명단은, 우리 박영선 의원께 다음 보충 시간 전까지 이렇게. 그런데 그게 그때까지 다 파악이 될는지, 또 이 제출을 과연 다 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그 진행 사항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최재경 기획실장님 답변대로라면은요, 검찰의 이 인사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사건 수사를 누구 검사가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그거 파악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그런 검찰 인사 시스템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창피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답변 중에서 중간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바뀌었기 때문에 파악이 힘들다 그러면 주임검사도 바뀌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박 교수님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기획실장, 팀장급 이상 검사 명단을 내는 걸로 어떻습니까? 예, 팀장급 이상 검사를 제출을 한 겁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팀장급 인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담당 검사들이 쫙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치될 당시에 기사 스크랩을 보면 저희도 얼마든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제가 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식으로 검찰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박 교수님, 네. 제가 좀 절충을 좀 내주십시오. 네. 이거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BBK 의혹 사건 수사팀, 명동성, 김홍일, 최재경. 이렇게 3명 써오셨거든요.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예를 들면, 그럼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명박,
그다음에 총리, 장관 이렇게 3명 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질의하면 개별 검사는 개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모든 것을 받지 않고 개별 검사의 책임하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얼마나 수차례 답변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 수사팀 검사 명단 제출하라고 하니까 보조자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개인 사생활 침해기 때문에 낼 수가 없다. 이게 납득이 가는 일인가요?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하에 수사를 해야 하고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팀, 임채진, 이인규, 우병우 왜 이렇게밖에 못 내죠? 피리수첩 사건 수사팀 천성관, 정병두, 전현준 이거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나머지 보조 검사들은 자, 아무런 책임도 없고 위에서 예를 들면 최재경 주임 검사 그럼 너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합니까? 도 아니고 무슨 비밀 조사를 하는데도 아니고 그렇다면 검찰 인사는 왜 발표합니까? 그렇게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면 검찰 인사 발표를 왜 합니까? 그냥 서울지검장 누구, 중수부장 누구, 담당 주임검사 누구 이거 여기까지만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논리시라면? 그럼 나머지 검사들 어떻게 개인 사생활 보호를 받습니까? 인사 발표 다 하는데? 법무부의 이 청문회 준비팀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지금 제출을 안 하고요. 기자들한테는 이렇게 설명 자료를 해가지고 지금 1, 2, 3, 4페이지에 달하는 거를 기자들한테는 이걸 뿌렸습니다. 이게 순서에 맞습니까? 첫째. 그러니까 청문회장에 와서는 설명 안 하고 기자들한테 가서는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내지 않고 위원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기자한테 보낸 게 어디서 낸 자료입니까? 이거는요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는 거죠. 법무부에서 낸 보도자료입니까? 이 출처도 없습니다. 출처도 없고 보도자료라 그래갖고 이 기자들한테 이런 걸 뿌리고 청문회 의원들한테는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기획실장께서 이 자료에 대해 조금 확인 좀 해주시죠. 법무부에서 낸 보도자료입니까? 한번 보시죠. 여기 좀. 법무부에서 안 내면 어디서 이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설명 자료라 그래갖고 이런 4페이지짜리가 돌아다닙니까?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고 그다음에 순서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지금 청문회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그거는 철저히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나중에 좀 따지기도 하고 일단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법무부에서 공식으로 네. 오전에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공식 해명 자료를 기자들한테는 지금 설명 자료라고 그래갖고 여기 출처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뿌렸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기사를 못 쓰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자료 제출이 지금 안 돼서. 무슨 청문회 준비팀에서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그런 청문회 준비팀이 어디 있습니까? 정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는 단 한 건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법조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어야 자료를 준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사 간에 좀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좀 준비팀에서 냅니다. 준비팀에서 냈는데 자료를 보면 출처가 없습니다. 출처가 없고 기자들은 하나씩 다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자료 제출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사 쓰지 말아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예, 법무부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아마 박영선 위원님께서 아까 수사팀 검사 명단 제출 요구 말씀하신 거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팀장급이 있는 거는 팀장 이름을 또 팀장급이 없었던 거는 없었다는 상황을 정리를 해갖고 박영선 의원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제출했고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자료는 이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이 가등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하시고 이 청문회 상황이 이제 중계가 되니까 그걸 보고 법조 출입 기자들이 저희 법무부 대변인에게 이런저런 의문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때까지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사항들을 문의 전화가 오고 일부 사실이 잘못 보도되고 이런 이제 진실과 다른 보도가 인터넷 언론에 뜨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해명을 정리를 해갖고 청문회 준비단에서 법조 서울지검 기자실에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기자들, 지금 저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중계를 보고 기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또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대변인에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준비단에서 기자단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나 이런 판단들을 정리를 해갖고 경과가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한 거지. 이게 여기 위원장님 이거는요. 자, 잠깐 차분차분하게. 자, 우리 예.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질의자의 답변을 의원들이 이 부분이 왜 이러냐고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가져오지 않고 한 차례 설명도 없었습니다. 1시 반에 가져오겠다고 그랬고요. 4시에도 또 갖다 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6시 반부터 청문회가 다시 속개가 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료를 못 내겠다든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어떻게 됐다라든가 청문회 준비팀장이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청문회 여러 번 했지만 이런 경우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로는 돌아다니면서 기자들한테 기사 쓰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뒤로는 언론 플레이하고 앞으로는 자료 안 내고 그게 법무부가 할 일인가요? 우선 오보가 어떤 부분이 오던지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 기사를 저도 다 검색해봤는데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일문일답을 기사로 썼지 기자들이 뭐 추정해서 기사를 쓴다거나 청문회장의 일문일답 이외의 기사 난 건 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오보입니까? 자. 이 법무부에서 낸 이 자료 자체에 지금 허위 자료 배포 혐의가 있고요. 지금 이 자료를 누가 작성했으면 누가 배포 결정을 했는지 이거를 밝혀셔야 되겠고요. 아까 기획실장이 오보가 인터넷판에 났기 때문에 이걸 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오보인지 밝히십시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음. 제가 이 브레이크 시간에요. 장관님이 계신 그 앞에 지나갔었습니다. 장관님 자료 놓고 검토하고 대책회의 하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대책회의 결과가 이겁니까? 자료는 내지 않고 기자들에게만 뒤로 살짝 배포한다. 무슨 회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다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렇게 법무부 장관 하셔도 되는 건가요? 네. 자, 박민식. 첫 페이지만 보더라도요. 이 실명법과 관련해서 법 시행 이전에 담보 목적 가등기는 실명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법 시행이 95년 7월 달부터 됐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시점은요. 93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이게 자, 사실입니까? 예?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이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 설명 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이건 공개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지금 그 청문회 준비 팀장이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최재경 기조실장이 이 준비와 관련돼서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는 재산 관련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검사 명단이고요. 네. 세 번째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입니다. 예.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추가로 지금 제출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아까 간사들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두 가지는 그래서 오늘 줄곧 요구를 해오신 자료고 특수활동비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들은 지금 이 순간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구두로 지금 요구하신 차관 시절에 내시겠다고 저하고 직접 전화 통화까지 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안 내시는 겁니다. 예. 자, 의원들이 그 부분 공유를 못했으니까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자료는 양당 간사 간에 계속 협의해서 우리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는 없고요. 기획관리실장이나 검찰국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그분들이 오셔서 내시겠다고 가셨습니다. 예. 예, 일단 추후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 두 가지 자료는 내일 중으로 박 의원께 열람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당부합니다. 네, 장윤석 의원님. 장관 후보자께서 아까 이 법률적 검토를 해보셨다 그랬는데 법률적 검토하신 시간이 몇 시인가요? 아까 저녁 참고인 4시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련 설명 자료가 배포된 시간이 몇 시입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담당자 좀 누구 나와주세요. 나중에 이제 파악해서 제가 아니요, 나중에 파악하면 저 청문회 다 끝나시고 나서 파악합니까? 이거 설명 자료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뒤에 질의하십시오.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 다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뒷좌석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나오십시오. 알아? 예, 누가 하셨습니까? 예, 이거 지금 시간 까먹는 건 이거 하지 마세요. 아까 여가 있었잖아. 같이 있었잖아. 답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이 있었잖아. 재보충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차분히 하십시오. 예, 누가 하셨는지. 아니, 네. 우리 준비단장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준비단장도 그때 여가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 아니, 파악해서 누가 작성하셨는지 성명을 밝혀주세요. 예. 일단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조실장 최재경입니다. 예,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이거? 예, 저희 준비단에서 제 책임하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정리를 하셨나요? 귀신이 하셨나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준비단에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다시 자료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자료 다시 약간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장관 후보자께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셨고 이춘석 의원 질의에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자료는 다시 내셔야죠. 예, 그런 부분은 재무가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다시 내겠습니다. 예. 네, 다시 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이춘석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실명법 관련해서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이게 상관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실명법 11조에 보면 과거에 명의 신탁된 것은 1년 이내에 실명 전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명 자료가 잘못됐죠. 장관님, 후보자님 인정하십니까? 네, 그 부분도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다시 한번 예, 검토하신다고 얘기하시지 말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잘못된 거는 잘못을 바로 잡아야죠. 예, 저는 예. 아까 실명법 2조 1호 단서에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보니까 적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 해석된 것인지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잘못됐으면 이걸 고쳐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오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냈다고 분명히 나와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오보가 있었는지 오늘 기사 검색하셔가지고요. 내일 아침에 이것도 자료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에 와서 아무렇게나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까? 기자들이 오보만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문회는요,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해서 기사를 씁니다. 장관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사가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설명 자료를 보면 장관님이 답변하신 것도 답변하신 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요. 기자를 모독하는 겁니다. 내일 오전에 제가 저 자료 제출할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뭐가 오보가 있어서 이런 설명 자료를 내셔야 예. 되는, 이게 몇 시에 배포하셨습니까? 그게 저 3시 반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시 반이면 저희가 자료 달라고 요청한 게 오전 10시고요. 저한테 1차로 자료 가져오시겠다는 게 1시 반이었습니다. 지금 자료 네. 말씀하신 거는 이 부분하고 관계없이 검사들의 명단 이런 거 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죠. 검사 명단 플러스 이 재산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했죠. 리스트를 복사해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저한테 리스트를 이 한 페이지 제가 복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래서 그 리스트에 법사위원장님께서 그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제가 이걸 쭉 읽어드리겠다 그랬더니 법사위원장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 리스트 있는 대로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 거기에 리스트, 특수활동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리스트 예.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을 정리를 해가 점심 때 그 박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후 2차 질의 때 그것도 또 잘못됐으니까 이거 4시까지 내달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설명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제가 다른 자료를 보여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의 목적은요, 자료를 충실히 내서 그 청문회 대상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실장님, 들어가시지 마시죠.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자료 제출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해가지고 시간 끌기 하면서 넘어가고 기자들한테는 설명하고 이게 온당한 행위입니까? 자, 그리고 더군다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바른법무법인 대표입니다. 바른법무법인이 지금 청와대의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있는 이유로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검토해서 오늘 알려준다 그러고 저한테 전화 없었고요. 제가 전화한 사실이 법무부로 그대로 갔더만요.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지금 법무부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지금 자료 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 전화하셨다는 다른 공직자 그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다른 법무법인 대표고요. 지금 헌재에 들어가 있는 그 미디어법 담당 변호 하는 데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청와대에 관련된 그 가전사 사건도 하고요. 그 위원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공직자윤리위원회 자체에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고충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아마 대기 시간을 재보충 시간으로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시죠. 네. 근데 마이크가 좀 꺼져 있으니까 좀 이따 재보충 시간 내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시죠. 아니야, 시간을 아까 대기 시간이 좀 많이 소비돼서 아니, 좀 이따 재보충 시간 드릴게요. 재보충. 그래서 그럼 한 3분 정도 쓰셨나요, 아까? 3분 정도? 예. 3분 정도 더. 3분 1초. 다음에 이제 삼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성 관련해서 질의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그동안에 이 법무부의 고위공직자로 계시면서
삼성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그 삼성 자체 내의 자료에 검찰 골프 접대 내역 기록 다 적혀 있는 거 모르십니까? 거기에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누가 예를 들면 과거에 이순동 홍보 담당 부사장이 누구와 몇 날 몇 시 몇 시에 골프를 천 그 기록이 다 그대로 있거든요. 한 번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안양에서 골프를 여러 번 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예. 또 이 삼성에서 만드는 핸드폰 받으신 적 있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LG 겁니다. 과거에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주로 LG 것을 썼습니다. 과거에 삼성에서 이 애니콜 정치를 했거든요. 한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은 LG 거고 주로 LG. 과거에 받으신 거를 제가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삼성 자체가요. 삼성 자체에서 이 핸드폰, 그다음에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거 시범 삼아서 써달라고 고위공직자들한테 드리면서 그 리스트를 다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다 홍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물론 지금 홍보 담당 부사장이 바뀌면서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혹여라도 후배 검사들께서 그런 대기업에 그런 식의 로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떡값 검사 명단이라는 것이 무슨 예를 들면 현금 받았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추석 때 조기 받으셨죠? 조기 검사 명단 쫙 다 나와 있습니다. 대답해 보시죠. 예, 받은 바 없습니다. 받은 바 없다고 여기 와서 그렇게 딱 잡아 뛰실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명단을 공개하고 싶은데 왜 공개를 안 하냐면 거기에 우리나라 내놓으라 하는 검사들 명단이 상당수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그것을 보면 가슴 아파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청문회에서 이런 질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후보자께서 떳떳하시다면 왜 그 질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십니까? 그런 거는 전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학연, 지연 이용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거 하지 말아달라, 저런 거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시는 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이 있으시면 자료를 떳떳이 내십시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라면 저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한테도 부탁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 받은 사람들 이름을 다 낼까요? 글쎄 그분들이 누군지는 그분들 이름 부탁 안 받고 그냥 전화합니까? 그렇게 거짓 답변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일표 의원 질의시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윤근 의원 질의에서요, 이 장모님, 그동안에 이제 모든 게 다 장모님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모님이 생존에 계시면 이 아파트가 천안 명의로 돼 있거나 아니면 또 시동생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세금을 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여세를 내야 장모님 돈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예, 그러겠죠. 그럼 증여세 낸 거는 내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건 내셔야죠. 그렇죠? 하여튼 뭐 장모님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증여세 안 내셨으면 이것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 문제를 이제
아까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어떤 건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좌관을 여러 사람도 뭐 데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장검사나 검사장이나 차장이 이제 밑에 여럿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참 잘하는지 하는 것은 데리고 있어봐야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서 그 사람한테 과연 누가 좀 잘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서류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록으로 예, 남게. 예. 아까 분명히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내정자가 이제 후보자로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 김경환 법무장관이 이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인사를 얼마 전에 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취지이신지는. 그러니까 후임 법무부 장관이 내정이 됐는데 현행 법무부 장관이 예. 인사를 했습니다. 예, 지금 감찰직위는 이제 공모직이 돼서 진지부터 공모를 진행을 해서 공모가 지금 다 끝난. 아니요, 그러니까 그 예. 인사가 잘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입니까?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모직인데 우리 이 변호사 중에서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중에서 제 질의의 예. 포인트는요. 예. 사실상 다음 후임자가 내정이 되면 그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렸다 인사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공모직이기 때문에 공모 절차가 다 공모직이 아닌 부분도 발령이 난 거 아시죠?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모직이기 때문에 공모직이라는 감찰관과 그다음에 감찰부장 말고도 또 인사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걸 못 들었습니다. 대검 마조부장 인사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마조부장은 아마 직무대리나요? 지정시로 발령됐습니까? 예, 지정시로 발령된 모양입니다. 예.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후임 장관이 내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인사하고 과거에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에 고검장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그 취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대검 마약조직부장이 자리를 비워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아무튼 제 질의의 포인트는 지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게 어디서 인사를 줬다 놨다 하는 건지를 이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인사를. 그러니까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임명권자가 지금 대통령입니다만 제가 좀 하여튼 그런 정치권에 영향을 안 받도록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이 BBK니 노무현 대통령 수사 검사 명단을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명단을 안 주고 있어요. 제가 왜 안 주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관련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이 모두 승진합니다. 모두. 이 현 정권과 관련해서 유리한 수사를 한 사람들이 모두 승진하거든요. 예, 지금 아마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인사를 하도록 제가 틀림없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수사에 관여했는지가 지금 인사 승진 대상자 명단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BBK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승진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명단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차관직을 그만 뒤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국감대로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제가 보기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견에 의해서 인사 이루어지는 거, 또 정치적 사건에 의해서 연루된 사람, 현 정권에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된 검사들 모조리 승진하는 문제.
예, 하여튼 인사가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PK, 호남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 인사는 피해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예. 네, 다음 박민식,